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 맞따라 못따라, 그 대만 따라 대명 따라 그거 봤을 때도 음식점 가실 때마다 옷에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셔츠를 넣었다가 어떤 또 뺐다가 환복 말고도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던데. 그 이제 뭐 걸어 다닐 때 좀 더 편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밥 먹으러 갔을 때 좀 더 편한 자세, 좀 배가 먹어도 배가 많이 안 나오게 셔츠를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한쪽만 넣는다거나. 근데 한쪽만 넣는 건 뭐예요? 무슨 느낌이에요? 이렇게 찍고 있으면 여기만 넣고.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이틀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림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맛도 따라다니고 멋도 따라다니는 배우 김대명 씨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 이게 떨리기도 하고요.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가면 좋을 텐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너무 멋있는데 근데? 엄청 긴장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김대명 씨 환영의 의미로 이거 그림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희 웰컴 음료를 골라주시면 진짜 음료수가 많구나. 맛 잘 알리시기 때문에 네. 어떤 음료를 고르지도 저는 굉장히 보리 기대됩니다. 음료 마셔도 될까요? 보리 음료 네네. 좋습니다. 저도 줘. 어떤 걸로? 문이 잠깐만. 아우, 오미자를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앉아주시면. 아니 아까 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회사가 되게 크다고. 회사 크죠, 크죠. 네, 복도가 왕복으로 뛰면 100m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도 꽤 크죠. 네. 깔끔하고. 손이 많이 가네. 이거 제가 따르는 거 이거 보면- 따라야 되죠? 네. 별거 아니죠. 긴장을 안 한 척해도 긴장 엄청 되네요. 정말요? 긴장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그 나영석 PD님하고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사람은 다르지만 네네네. 그런 비슷한 포맷의 프로를 꽤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튜브에서.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가위 소문에 그런 게 있던데요. 그 에그의 아들 자리를 노린다. 뭐 없는 건 아니죠. 그래? 같이 프로그램 하면 이제 다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막 네.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원호 PD님하고 나 PD님하고 두 분을 굳이 선택하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굳이. 글쎄요. 고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너무 감사한 분들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골라야 되면. 그러면 아직 원래 시작이 드라마였으니까 그래도 신원호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 PD님 만나면 나 PD님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서운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그 에그 아버지도 아실까요? 살롱드립의 출연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뭐 어디 출연한다고 항상 신원호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여쭤보거든요. 이런 거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민폐 끼치지 않을까요? 답변이 너무 궁금해요. 조용히 하고 그냥 가. 무슨 걱정을 다 알아서 이쁘게 만들어주겠지. 신원호 감독님이? 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감사해라. 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친구들이 걱정대명이라고. 걱정된다 할 때 걱정대명 이렇게 네, 한다고? 그게 어떻게 여기 출연하실 결심을 하셨어요? 저밖에 없는데. 팬이어가지고 한번 꼭 진짜 뵙고 정말이에요?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봤던 게 옛날 TVN에서 그때 아주 무명의 신인들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시던 그 아시죠? 신동엽 선배님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다들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끄럽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증권고에서 다니시는 분하고 소개팅하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모르겠어. 나 이런 생각을 옷이 그러셔서 그런가? 나도 옷을 또 오늘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그런가? 촬영한다고 했는데. 웃겨 죽겠네. 먼 길 오셨죠 여기? 예. 어머. 나 방금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상대가 얼굴 빨개진 막 거예요? 이렇게 빨개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웃겨주려고. 이렇게 했어. 그냥 웃겨주려고.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까 웃겨주려고. 귀신 보세요? 네. 저 둘밖에 없는데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 빨개졌어. 수술이 배 아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요새는 왜 다 뭐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다 전화 주문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런 건 괜찮았어요? 아니면 그것도 쑥스러워서? 어떡하지? 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네. 근데 이제 가끔 말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핸드폰 회사라든지 맞아. 뭐 네, 통신 고객님 회사라든지. SK텔레콤입니다. 저희가 좋은 상품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진짜요? 네, 고객님 잠깐 1분만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월정액 78,000원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아이폰 15로 무료 기기 교환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좀 이따 다시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네, 고객님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좋은 상품 있는 거 매번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고객님.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어. 막 얘기하고 좀 거절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어. 그러다가 이제 김대명 씨 아니세요? 그러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아예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언제 화나요? 화날 때 있잖아요. 화. 불의를 때? 보면 참지 못한다. 이거 말고 불이 말고 애매한데 친구랑 이제 단둘이 음식점에 갔어요. 밥 먹는데 그 식사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사 예절이 상대가 너무 예의가 없어. 뭐 소리도 막 내고 막 쩍쩍 소리를 내는데 계속 막 이렇게. 그런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랑 진짜 가까운 사람이면 이게 진짜 친한 친구라던가. 그럼 뭐라고 말해? 나랑 있을 때 상관없는데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쩝쩝이 아니고 이게 면이야. 같이 이렇게 먹어. 근데 이런데 이렇게 먹으면 그 음식을 이게 되게 맛있나 보다. 그러면은 극장에 갔어요. 내가 진짜 너무 이거는 내가 상영관을 이걸 놓치면 못 봐. 오늘이 마지막 상영 일자야. 근데 앞에 앉았는데 딱 본인 자리만 안 보이게 이렇게 영화를 막 이렇게 봐. 이렇게. 그거는 살짝 피해서 보는 편이에요. 피할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대명 씨가 이렇게 하지 그 사람도 이렇게. 그럼 저도 이렇게. 속 터져. 원래 성격이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엄마. 살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반기를 들어본 적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되는구나 하고 맞아. 가방 싸서 제주도 내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뭘 연습했어요? 거절하는 걸요? 네. 지금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치. 오죽했으면 그 제주를 가서 일주일을.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거절을 잘 하셨어요? 그래도 전에보단 조금은 나아졌다. 나아졌어요? 스트레스 뭘로 푸세요? 스트레스. 그게 걸어다니고. 제가 얘기해도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거를 넣으셔가지고 내가 미안해 죽겠네 몇 번을 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걸어다니고 새로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여행 다니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걸로 계속 이제 환기를 시키시나 네. 보다.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나 네. 보다. 그래서 뭐 시골에 그냥 모르는 마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도 좀 귀동냥으로 듣고 오? 그 밥 한 그릇 주시면 신나게 얻어먹고 어머. 옛날에 대포집이나 전빵 같은 데 가면은 좀 배고프다 그러면 뭐 밥이랑 뭐 있는데 뭐 막걸리 한 잔 할래? 그럼 이제 그런 데서 또 엄청난 희열감을 느껴요. 이런 행복한 걸 또 찾았다. 저장해두고. 그 맞따라 멋따라 대명이 따라 대만 따라 네, 네. 그거 보는데도 그냥 시종일관 그냥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 그 어디 그냥 동호회 모임간 그냥 아주머님들처럼. 그러면은 가셨던 스팟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있었어? 이렇게. 다른 얘기인데 대만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스타벅스 어디예요? 그랬더니 뭐 어디라고 뭐 지도를 보여주고 하는데 손을 잡고 계속 가더니 그 앞에 내려주고 가더라고요. 친절해. 너무 놀란 거야 그게. 근데 이런 분인가 보다. 근데 가는 데마다 하루에 한 5명씩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도
나쁜 뭐 있겠지만 있겠지. 네. 그럼 거기도 범죄가 있을 근데 테니까.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나봐서 그런가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맞아. 저도 되게 해외를 늦게 나가본 편이에요. 20대 때는 거의 못 가보고 제가 자의적으로 여행을 간 게 미생 끝나고였거든요. 오, 진짜 늦게 가셨네. 티켓을 공항에 가면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오, 진짜로 안 고속터미널처럼. 해봤으면 모르지. 그래서 공항에 가니까 2시, 3시쯤 됐는데 이미 이제 창구가 많이 닫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창구 아무 데나 가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때 마카오로는 갈 수 있는데 막 정가에 사셔야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출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장에 한 40만 원인가? 편도. 편도인데? 네. 비싸다. 그땐 비싸다는 개념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끊고 나갔어요. 마카오로 도착했더니 어떤 나갔는데 이제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근데 이제, 안 돼. 이제 알아보고 김대명 씨 오셨구나. 그러면서 어. 이제 돈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때 생각했죠. 마카오? 아, 어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호텔로 가가지고 바로 다른 곳을 알아봐서 여기서 어딜 갈 수 있지? 찾아보니까 방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콕 가는 티켓을 끊어서 다음날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 공항 갈 때 나와서 공항에서 타고 바로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 그럼 마카오는 그냥 가서 잠깐 그 호텔에만 있다가 수도만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막 여행 풀어 보니까 막 별별 군데가 다 있더라고요. 아, 맛있네. 그리고 배 타고 가면 홍콩이에요, 홍콩.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홍콩이 맛있는 게 얼마나 그래서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 기억에 나는 거 있어요. 뭐?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사봤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딴 거 음식은 뭐 안 드셨어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마카오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왔어요? 근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게 소중한 기억이어서 내가 마카오는 다시 한번 꼭 간다, 내가. 꼭 가세요. 아이고. 지금도 너무 아쉬운 기억이죠. 그러면 여행하실 때 그 지역 갈 때마다 왜 이 지역의 맛집 이런 거 찾아서 가시는 편일까요? 오일장 같은 데 많이 가요. 아, 지방 가는. 시장 좋아하셔요? 가서 꼭 사는 거 아니면 구경하는 거 뭐 있어요? 일단 시장은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장날에만 열리는 뭐 국수집이라든지 장날에만 열리는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데 꼭 가서 드시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술 한 잔 주시면 같이 한 잔 마시고 사장님이나 아니면 오시는 손님이나 다? 어르신들이. 어머. 근데 진짜 이제 지방 가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세요, 사실. 게다가 모자 쓰고 뭐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어디서 뭐 구경 왔나 보다 하고 뭐 하는 청년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학생입니다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직장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시장 갔을 때 뭐 주전부리나 이런 거 사시는 건 없어요? 주전부리 예전에는 오뎅을 그렇게 샀어요. 오. 이렇게 긴 거 말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 튀겨가지고 그 반죽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 기름진 거 아시죠? 기름 그 다 봉지. 묻고 그 검은 봉지까지 네, 그거 올라가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다 손에 기름 다 묻고 모르고 셔츠 묻히면 으아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면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왜 맛집의 아이콘이다, 맛집 잘 알고 있다. 아니 그것보다도요. 또 워낙 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 사실 맛집을 한다기보다 제 기준 안에서 계속 가고 싶은 공간을 찾는 거죠. 그럼 본인의 맛집 기준은 뭐예요? 제일 1번 편안한 공간. 편안? 네, 뭐 사람이 많거나 쳐다본다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한 공간들 있잖아요. 마음이 편한 곳. 근데 그런 공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뭐예요? 주인분이 날 편하게 대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음식이 날 편하게 대해주거나 오. 아니면 하다못해 그 공간이 너무 깨끗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런 한 가지 이유들이 크게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편했던 음식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부산에 가면 꼭 가는 대구탕집이라든가 저기 무교동에 유명한 북국집이 있거든요. 무교동? 네. 헉, 이름 뭐예요? 그 무교동 북엇국집이라고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가게입니다. 예. 아니 저는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네, 실제 있는데. 붕어꽃집. 그러면 그런 맛집은 이렇게 막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추천받거나 이렇게 보셨어요? 엄청 검색했죠. 그래요? 이제 타 여행지나 뭐 이런 데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다 근데 물론 이제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해볼 때도 있어요. 또 그런 저만의 이제 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가게의 분위기와 이 간판 색깔과 싹 봤을 때 이제 가게 주인분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가늠은 되는데 조금 진짜 여기 지역분들이 가시는 곳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실패 좀 줄여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좀 속지 않기 위해서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어떤 거? 뭘 보면은 좀 이건 신뢰할 만하다.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뭐 누가 대가를 받고 썼는지. 그치. 진짜인 경우는 말이 짧아요. 아 미사유가 없이 맛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수들 말로 혀가 길지 않다. 아 뭐, 왜냐하면 일단 나만 알면 되니까. 그 정보가 이렇게 남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런 데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와 거기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암동 근처 많이 가시죠? 네, 부암동에 오래 살았었어요. 최근에 환기미술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이씨 한기미술관 너무 좋죠. 아니 이제 바뀌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요 근래 못 갔어요. 아, 이거 봐요, 요 근래. 아주 요 근래. 네, 아주 요 근래. 에이 이 사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갔다 뭐 드셨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돈가스. 그 옆에 있는 거 부암동 돈가스 맛있는 거 드셨네. 아 알아봐주니 아주 기분이 좋네. 저 내려오면 또 경복궁역 근처에 제 친구가 하는 안주마을도 있고. 안주마을 친구가요? 네. 인기 엄청 많잖아요. 저는 요새 잘 못 가요. 눈치 보여가지고. 사람 너무 많아. 어떻게 아는 친구예요? 가셨다가 친구가 되신. 그렇게 된 거네요. 가게에서 봤으니까.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대박집 사장님 알고 계시네. 그런 식으로 좀 맛집의 사장님들과의 연을 잘 이어가시는 편일까요? 근데 이제 진짜 근데 친구가 된 경우들이 자주 가는 도시들마다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을 길게 이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도 엄청 많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그 사모임이 많더만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최근에 본인이 좀 주도했다 싶은 모임은 어떤 거 있을까요? 주도했다.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에서는 유튜브겠죠. 맞따라겠죠. 그것도 어쨌든 주도하고 네. 있는 거, 인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 다 실제로 제가 가는 공간들이거든요. 하루에 이제 5군데씩 다니고 이러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다니는 편이라 그런 걸 좀 많은 분들한테 바로 앞에는 없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4-5군데 가게 이렇게 가시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한 2차, 3차 갈 때 친구들이 뭐 지친다거나 나 이제 그만 가고 싶다 뭐 이랬던 친구들은 없어요? 처음 데려가는 친구들은 꼭 친구들이 그 얘기해요. 팔다리 여행이라고. 왜? 팔다리 없어진다고. 하루에 한 2-3군데에서 술 먹고 집에 가지 왜 이렇게 자꾸 한 잔 더 먹으려고 그러면 나가자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몇 번 보여주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경험하고 나면? 네. 그거 있던데요. 그 김대명 씨랑 같이 여행을 하려면 뭐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아, 맞아요. 그 구두 신고 오지 말라고. 구두 신고 오지 말고 그 뭐지 붙는 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붙는 바지는 왜?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딱 나왔을 때 누가 구두 신고 오면 그 데리고 가서 구두는 아니고 바지를 사준 적은 있어요. 어머. 얼마 전에 뭐지? 그 조정치 형이랑도 친하고 그런데 네. 한번 이제 저녁 먹자고 만났는데 이 형이 얇은 트레이닝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좀 추웠는데 그래서 형이 너무 춥다. 이거 완전 편견인데 조정지 씨 많이 추위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데서 그러니까 늘 추워 보여 여름이요. 그 되게 못됐다. 되게 좋은 형이에요. 아니 그럼요. 알죠. 김대영 씨가 본인은 화를 안 나는데 얼굴 빨개지셨는데. 상대를 화내게 하네. 나도 착한 점 많이 한 사람인데 안 되겠네. 아무튼 조정지 씨를 네, 만났어.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갔다 오기는 또 애매하고 지금 이거를 그럼 형 오늘 들어가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앞에 가서 바지를 하나 사자. 그래서 바지를 하나 선물로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래서 데려가서 형 이거 어때라고 하지만 가격표는 다 보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혹시 얼마 떼었는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게 6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래서 형이 너무 행복하게 그날을 같이 밥을 먹으러 다녔다. 그래서 며칠 뒤에 녹화했는데 이거 입고 갈게. 그래가지고 엄마야. 그거 보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시고 본인도. 그죠.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 맞따라 그 대만 따라 그거 봤을 때도 음식점 가실 때마다 옷에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셔츠를 넣었다가 어떤 또 뺐다가 환복 말고도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던데. 이제 뭐 걸어 다닐 때 좀 더 편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밥 먹으러 갔을 때 좀 더 편한 자세. 좀 먹어도 배가 많이 안 나오게 셔츠를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한쪽만 넣는다거나. 근데 한쪽만 넣는 건 뭐예요? 무슨 느낌이에요? 이렇게 찍고 있으면 여기만 넣고
어쩜 좋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음식의 그 먹는 재미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인데 왜 그 작품 하실 때마다 감량해야 될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감량하셨다고? 네네. 감량 항상 있죠 요새는 또. 근데 작품 때문에는 전에 이제 좀 등락이 되게 컸거든요. 예를 들어 미생할 때는 제가 96kg였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그 이후에는 살을 빼면 뭐 한 10kg, 20kg 가까이 빼기도 하고. 20kg도 빼보셨어요? 그래도 빼려면은... 받은 돈이 있으니까. 아니 입금 되면 해야죠. 네, 돈 들어오면 그치. 해야죠. 아니 그래서 다이어트가 작품만치 너무 유명해서 검색어에 김대명 다이어트가 늘 뜨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우분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캐릭터에 맞춰서 하시지만 근데 어떤 작품에서 뭐 7kg 감량, 어떤 작품에서 10kg 감량, 이번에도 엄청 감량했다고 막 지금 뭐 한 25kg 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이게 감량이 이렇게 되게 많이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거짓 거였는데 약간 피골이 상접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일할 때면 또 돈 받았다가 확 빼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 어떤 캐릭터가 주어졌을 때뭐 성격 같은 거는 이제 극 중에 나와 있겠지만 이런 비주얼은 감독님하고 상의하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내가 항상 기본 베이스는 작품에 이런 캐릭터가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듣는 편이죠. 그러면 그 감량 같은 것도 좀 몇 킬로 뺄까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의논해서 그런 의논하죠. 그런 얘기는 항상 그게 1번이죠 사실. 그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 인상 깊었던 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 게 감독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는 작품이 안판석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시는데 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감독님 작품들을 보면 꾸준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해보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점? 감독님이 굉장히 소년 같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마시면 아니 그거 아니야. 고민하고 있다 마신다든지 바라보고 마신다든지 보지 않고 들다든지 디테일한 네. 것까지 다. 그게 진짜에 대한 탐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완전 현실 고증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그러면 극 중에서 가장 또 그 이재훈 씨랑 많이 이제 붙는 씬도 많으시니까 백발로 하셔서. 맞아요. 응. 그럼 그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실 때는 그 백발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잘 못 가긴 했어요. 왜 드라마 방송 전이니까 그렇겠다. 노출되면 또 미리 스포일러일 수도 있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그럼? 작년 초여름부터 찍었나 그랬어요. 이제 더울 때 가을 뭐 이렇게 겨울 즈음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봤던 것 같네요. 네, 아니 그 학생 출신이시라면서요? 맞아요. 네.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정말 대학 가는 것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전 오디션이 항상 분기별이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항상 이제 몇 번씩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그래요? 막 4수, 5수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김대명 씨는 한 번에 슉? 저는 한 번에 붙었었어요. 뭐야. 사실 대학교는 우수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불쌍해서 그런가 아니지. 오수하면서 많이 단련됐겠지.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면 현장에서 뵙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보죠 선배님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즈음이었거든요. 뵈면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좀 유대감 같은 게 있죠. 같은 공연을 했었지 뭐 이런.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연극 배우 하면 배고픈 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 지금도 뭐 쉽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사실 뭐 여유롭게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근데 학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퍼센테이지를 다 주셨어가지고 기본 그래도 소득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거기 4대 보험도 4대 보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었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럼 알바 같은 건 안 했어요? 그 공연을 할 때는 안 했었어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나 이제 아예 그 배우로 넘어오기 전에는 알바 많이 엄청 많이 했죠. 뭐 하셨어요? 뭐 아이 뭔데요? 이 쑥스러운 얘기인데 뭔데요? 민들레 영토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자, 어느 지점? 자, 아, 내가 이 우리가 얘기를- 신촌점 한 분 알거든요. 저도 누군지 알아요. 저는 대학로였는데. 대학로점이었어요. 그 저기 준혁. 네, 이준혁 씨 맞아요. 야, 신촌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왜 대학로점도? 아니, 대학로는 이렇게 좀 진짜 막 대학생들 여기저기서 막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래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무슨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아, 아니야. 그 대학로이기 때문에 더 막 끼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민들레 회의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4분 이상 오면 이렇게. 아, 룸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네. 거?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항상 코미디를 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대학로랑 네. 거기 극장이 있어. 맞아.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다 이제 스타분들이 되셨죠. 오며 가면 뵀던 분 있으세요? 그때 그냥 다 눈인사로만 했었죠. 그러면 박준영 선배님이나 네, 그때 그 SBS 활동하시던 우차싸 친구들이 우차싸 맞아요, 하시던 맞아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이다. 그때 이제 민들레 형도 한 번 오면은 쿠폰 같은 걸 줬어요. 10개면은 이제 거기 이용권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혹시 한 장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제가 있는 건데 제 거라도 그 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착하세요. 아니 너무 재밌게 팬이니까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검색하시다가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김대명 리즈 시절. 아, 예. 그거 예전에 어때서- 보고요. 너무 죄송했죠. 뭐 죄송해요, 본인인데. 아니 그렇긴 한데 좀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 더 예뻤나? 예뻐 보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지 그 나이 때 딱 그 맞아요.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도 멋있기도 하고 이런 거겠지. 그 몇 살 때예요? 그게 그 학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2003년, 2004년 뭐 이때. 아이고 저 때 이제 공연할 때 2000 와, 이거 진짜 딴소리한 것도. 2008년 9년 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아유, 죄송해요. 아니 근데 재밌었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 다른 느낌으로 젊은이죠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 향기가 확실히 그러니까 있는 못 거. 돌아가니까.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맞다, 그때가 진짜 소중하고 너무 예쁠 나이인데. 그럴 것 생각하면. 같아요. 박미선 선배님이 그랬어. 한창 꽃필 나이라고 했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맞아요. 근데 전 지금 되게 좋아요. 네. 자, 오늘 저와의 대화 시간 어땠는지. 솔직히 어땠는지만 얘기해줘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이랑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요새 대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그치. 너무 재밌는데요? 재미없어도 재밌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전 좀 티나요. 그래요? 네. 그럼 네. 다음에 또 무슨 뭐 홍보 차검 어떤 이유건 아닐 때도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태우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갈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왠지 이 맛집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추천해드려도 돼요? 어디요? 후쿠오카에 엄청 오래된 일본 오뎅이니까 오뎅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 저기 다리 옆에 건너서 네. 맞죠? 골목 안에 거기 잘 모르던데. 할아버지 등이 좀 구우셨죠? 맞아요. 대명씨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얘기는 또 이런 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이따가 내 차로 갈 거야? 오빠 차로 갈 거야? 나 연예인이랑 사귀어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매니저 먼저 보냈어요. 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거기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어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우리처럼 해봐요 동갑내 세븐틴 호시 우지입니다. 호우의 라이벌은 뭐 구석순일까요? 술에 진짜 재미없어요. 술만 먹으면은 말을 안 해,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꽁한 건 도겸이가 좀 꽁하긴 해요. 그럼 스트레스 없었어요? 스트레스요? 저는 호시우지 때는 진짜 스트레스 아예 없었어요. 시킨 대로 가사 할 때 써서 이거 어때? 그래서 여기 수정해. 이렇게. 증명된 프로듀서잖아요. 그치. 이거는 통장이 증명해주잖아요. 그래서 쳐봤어요. 그죠, 빛. 그걸 쳐봤어? 미쳤네. 다음에 태어나면
얘를 아들로 낳고 싶어. 야, 내 아들은 세상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야 너무 멋지다. 아주 센스가 넘치는 친구구만. 진짜요? 화이트데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딱 드시라고. 가져가도 돼요? 아 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로 가지고 오세요. 이거 직접 만드셨대요. 아트박스 돌아다니고 진짜요? 네. 10년 만에 하려니까 못하겠다. 장도연의 살롱 트리